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샵 튜브 진행자 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디오 평론가 김편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제품은 영국 프로학의 플래그십 스탠드 마운트 스피커 K1입니다. 짜라란! 네, 그래서 이 K1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소리를 들려주는지 오디오 전문 리뷰어 김편님과 함께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김편님, 우선 이 스피커를 보니까요, 위에는 리본 트위터, 또 아래는 미드우퍼인데요. 미드우퍼 진동판이 전에 리뷰했던 D48R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전에 함께 리뷰했었던 리스폰스 시리즈의 D48R은 카본 미드우퍼를 썼고요. 지금 이 K 시리즈의 K1 스탠드 마운트 스피커는 케블라 진동판을 썼어요. 그래서 K 시리즈가 탄생을 한 거고요. 네. 그런데 나나 씨 혹시 낚시 해보셨어요? 아니요, 이게 뭔가 낚시를 제대로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요. 아, 네. 도시 여보 이런 프로그램도 안 보셨나요? 보기만 했어요. 아, 그래요? 도시 여부. 저는 지금은 거의 안 하지만은 한때 낚시 환자였어요. 1년에 한 낚시 환자. 네, 50번씩 막 가고 그랬는데 오, 네. 그때 쓰던 낚싯대 대부분이 카본이었고요, 재질이. 아, 그리고 그래요? 이제 낚싯줄은 이제 그 원줄하고 목줄로 나누어지는데 네. 목줄, 그러니까 바늘이 달린 그 줄을 이제 목줄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걸 케블라 합사를 썼어요. 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낚싯대는 얇고 힘새가 좋아야 되잖아요. 물론 튼튼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카본이라는 재질을 쓴 거고, 낚싯줄 역시 가벼우면서도 질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케블라 합사를 쓴 건데, 이는 스피커 진동판도 마찬가지예요. 얇고 가볍고 강할수록 스피커 진동판은 되게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네. 그래서 카본하고 케블라가 인기가 좋은 거예요. 아, 이게 케블라가 그렇게 가볍고 강한가요? 그렇죠. 이게 사실 케블라가 보통 명사가 아니라 주퐁이라는 회사가 만들어낸 아라미드 계열의 인조 합성 섬유예요. 근데 이게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냥 케블라 하는데, 얘네가 어느 정도로 강하냐면은 방탄모하고 방탄조끼로도 쓸 정도로 그렇게 품질을 아주 인정을 받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K 시리즈가 탄생하게 된 거네요. 그럼 한번 K1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렇게 보니까 스탠드 마운트 스피커 치고는 크기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클 뿐만 아니라 아까 촬영 전에 저희가 스피커를 좀 옮겼잖아요. 되게 무거웠잖아요. 이게 개당 무게가 16kg나 나가요. 네, 진짜 무겁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스탠드 마운트 스피커 치고는 상당히 무거운 스피커고요. 그리고 높이도 539mm. 그러니까 흔히 이제 스탠드 마운트 스피커를 북쉘프 스피커라고 하는데, 이건 책장에 도저히 들어갈 만한 사이즈가 아니죠. 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스펙을 말씀드리면은 공칭 임피던스는 8ohm이고요. 감도는 90dB. 그러니까 좀 울리기 쉬운 스피커고요. 그다음에 주파수 응답 특성은 플러스 마이너스 3dB 기준으로 28Hz에서 30kHz까지 뻗는 상당히 광대역한 스피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트위터는 D48R이랑 같은 리본 트위터를 썼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K1 스피커의 외관상에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인데요. 이 리본 트위터 자체가 그 아주 얇고 가벼운 알루미늄 포일, 걔가 이제 진동판 역할을 하는 데다가 이 진동판 자체가 보이스 코일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음악 신호가 들어오면은 진동판이 스스로 움직이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높은 고음을 아주 사실적으로 안정적으로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K1 아까 주파수 응답 특성이 30kHz까지 뻗는 것도 다 리본 트위터 덕분입니다. 근데 이게 트위터가 가운데에 있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 쏠려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깊은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있는 트위터를 오프셋 트위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셋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반대말은 온셋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가운데 아주 얌전하게 있는 경우를 온셋 트위터. 우리가 흔히 보는 스피커는 대부분이 온셋 트위터 구조예요. 네. 정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오프셋 트위터가 왜 필요하냐면은 이 트위터가 음이 나오면은 옆에 주위에 있는 배풀을 막고 음이 반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반사음이 원래 나오는
음하고 섞이면은 음이 탁해지고 왜곡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현상을 회절이라고 하는데 디플렉션. 네. 이 회절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렇게 연구를 했더니 그 트위터 위치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즉 베풀이 정 가운데 있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 사이즈가 서로 다를 때 회절이 가장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K1 같은 경우는 리본 트위터를 한쪽으로 지금 배치시킨 거죠. 그런데 아까 이 크로스오버 주파수를 보니까 3kHz인데요. 생각보다 이 6.5인치 미드우퍼 재생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이게 크로스오버 주파수가 3kHz니까 이 6.5인치 케블라 미드우퍼가 28Hz부터 3kHz까지 다 커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 귀가 가장 예민한 대역이 1kHz에서 2kHz 그 사이예요. 중역대인데.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 미드우퍼는 트위터한테 안 나눠주고 자기가 그거를 다 커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음이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한 유닛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 보니까 미드우퍼 가운데 있는 이 페이지 플러그도 듬직하고 되게 큰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여기서도 또 많은 그 재미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네, 재미난 비밀. 예, 이게 지금 콘 타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툭 튀어나온 돔이 아니고 네. 안으로 쓱 콘처럼 들어간 건데, 이렇게 되면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얘가 움직이면서 음이 서로 교체가 될 거 아니에요. 선지 사방에서 360도로. 그렇죠? 그러면 음이 혼탁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막아주는 뭔가 필요한데 그게 이 가운데 있는 페이지 플러그예요. 그러니까 오면서 서로 못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을 좀 더 깨끗하고 정확하게 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게 페이지 플러그인데, 어떤 콘형 우퍼에서 페이지 플러그를 취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 보다 더 정확하고 깨끗한 음을 얻고 싶다는 그 제작사의 철학이 깃든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악 스피커 하면은 이 다운파이어링 포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이것도 일종의 이제 베이스 리플렉스 포트인데, 원래 우퍼가 낼 수 있는 저음보다 더 낮은 음을 내게 하는 게 베이스 리플렉스 포트인데, 이 인클로저 밑면에 있게 되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은 후방에 있을 때보다 뒷벽에 더 가깝게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청치를 좀 더 넓게 쓸 수가 있죠. 네. 안으로 더 들여보낼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포트가 앞에 있을 때는 포트에서도 결국 음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앞에 있는 유닛들 음하고 또 겹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음질 왜곡을 이 다운파이어링 포트가 또 막아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운파이어링 포트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두 마리 토끼. 그렇죠. 예. 저희 K1 시청에는 블루사운드의 스트리머 노드 X, 그리고 사이러스의 분리형 프리 XR과 X300 시그니처 이렇게 동원했는데요. 김표님, 그럼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네, 첫 곡으로 닐스 로프그렌의 키스 돈 고를 들어봤는데요. 확실히 리본 트위터하고 6.5인치 케블라 우퍼 조합이라서 그런지 고음이 상당히 높고 깨끗하게 나왔고요. 저음은 되게 풍성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한 음 한 음을 아주 똑부러지게 내는 스피커다,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게 처음에 들을 때부터 힘이 굉장히 남다르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 기타 소리가 굉장히 생생하다 이렇게 들렸어요. 그리고 고음도 산뜻하고 굉장히 가볍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곡은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베를린 피를 지휘한 모차르트 레퀴엠 중 투바 미룸인데요. 일단 무대가 상당히 넓게 깊게 잘 펼쳐졌고요. 그리고 처음에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등장하는 바리톤부터 시작을 해서 테너, 메조 소프라노, 그 다음에 소프라노,
그 각 이미지 포커싱이 상당히 또렷하게 맺히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한 소프라노 고음이 정말 예쁘고 맑고 되게 미끈한, 역시 리본 트위터 덕을 되게 톡톡히 본 것 같아요. 네, 저도 일단 음이 굉장히 풍부했고 그러면서도 깔끔하다 그리고 청량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이러스 모노블록 파워앰프로 들어서 그런지 무대가 굉장히 넓게 펼쳐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 성악가들이 함께 노래를 하는 장면에서는 음이 뭉개지지 않고 잘 깔끔하게 구분되어 들려서 정말 좋았습니다. 마지막 곡은 보즈 스캑스의 로우다운이었는데요. 나나 씨 어떻게 들으셨나요? 뭐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힘이 정말 좋은 스피커 같아요. 이 고음 부분은 호소력이 짙고 또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뻗어나가는 느낌이고요. 아무리 들어도 그러니까 귀가 피로할 것 같지 않았어요. K1이 클래식뿐만 아니라 이런 락 음악에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그 처음 등장하는 드럼이 상당히 파워풀하게 들렸잖아요. 네.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관객 환호 소리도 바로 앞에서 들리는 것처럼 아주 생생했죠. 네. 예,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보컬이면 보컬, 뭐 기타 연주면 연주, 아니면 관객 환호 소리면 환호 소리, 전부 다 똑 부러지는 소리를 내는 스피커다,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음악까지 들어봤는데요. 이 프로와 K1의 강점을 한 줄 평으로 남기신다면 어떻게 쓰실 건가요? 예, K1의 한 줄 평이다 그러면요, 리본 트위터와 6.5인치 케블라 미드우퍼의 판타스틱 듀오다. 판타스틱 듀오다. 판타스틱 듀오입니다. 이 프로악 스피커가 워낙에 클래식 재생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럼 클래식 말고 다른 장르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죠. 이 리본 트위터하고 6.5인치 케블라 미드우퍼 조합이 워낙 호흡이 잘 맞아갖고요. 뭐 딱히 장르는 안 가리는 그런 스피커 같은데, 굳이 어떤 특정 장르를 이 K1이 정말 잘 소화할 수 있는 장르를 꼽자면은 아까 저희가 같이 들었던 좀 강력한 그 락 음악일 것 같아요. 락 음악. 예, 이런 락 음악도 앰프 볼륨을 완전 높여서 아주 크게 네. 들어도 끄떡없을 그런 스피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K1의 경쟁 제품이라고 하면 어떤 제품들이 있어요? 이 K1이 지금 프로악의 플래그십 스탠드 마운트 스피커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사실 만만치는 않아요. 하지만 경쟁 제품을 고른다고 하면은 각 브랜드의 어떤 대표 스탠드 마운트 스피커랑 경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대를 보면 얘보다 한 200~300만 원 더 비싼데요. 예를 들어서 BMW의 805 D4, 그리고 캐프의 레퍼런스 1 메타, 이거 저번에 저희가 같이 들어봤었죠. 네. 그리고 매지커의 A1 스피커, 이렇게 한 3개 스피커랑 경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비싼 스피커랑 경쟁을 하네요. 그러면 김표님이 보신 이 K1의 MBTI는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 바이 와이어링 단자가 마련되었고 여러 앰프에 좀 물릴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다운 파이어링 포트라서 그 위치 선정에 되게 자유롭다, 그런 면에서 I보다는 E 타입 같고요. 그리고 감도가 90dB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울리기가 쉽고 특정 장르도 가리지 않는 스피커다, 좀 이렇게 수더블한 스피커다, 이런 점에서 S보다는 N. 그리고 지금 어떤 감성적인 사운드보다는 플래그십답게 되게 정확한 소리를 내는 스피커다, 이런 면에서 F보다는 T. 그리고 2A 2유닛, 아주 심플한 구성의 어떤 직관적인 그 유닛 배치를 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J보다는 P. 그래서 ENTP, 그런 스피커가 아닐까 싶습니다. ENTP요. 네. K1은 프로악 플래그십 K 시리즈의 유일한 스탠드 마운트 스피커로서 리본 트위터와 6.5인치 케블라 미드우퍼 조합이 정말 여러 장르의 음악을 흥겹게 들려주는 스피커인데요. 지금 현 시점 프로악 플래그십 사운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스피커 꼭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저 나나 김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